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패널분들이 나와 있는데 패널분들을 소개하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이지수 법과 경영문제연구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내용들을 보면 물론 80분까지 뭐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정치 외교, 그다음에 UAE 관련, 그다음에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다음에 개헌 이렇게 좀 구달을 나눠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먼저 신 교수님. 자, 지금 보면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제재 완화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평양에서라든가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참관단 뭐 1000여 명까지 내려온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다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예, 그 부분에 사실 질문이 통역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독자 제재도 완화할 의향이 없으시다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선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독자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려항공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독자 제재를 유예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독자 제재를 유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만약에 외교안보 팀하고 상의를 해봐서 아닌 부분이 있다면은 정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제재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혼동하셔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 빨리 클리어하는 것이 후속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발언이 나온 이 독자 제재 완화 성격이 없다 이런 뜻은 지금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제재는 독자 제재는 변함이 없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안 하면 그 기간 동안만 풀게 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유엔 제재는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고 사실상 국제 규범적 성격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핵 공조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 독자 제재는 사실 유엔 제재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EU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 제재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평창올림픽이라는 우리의 대사를 뭐 잘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일부 유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뭐 국제사회로부터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뭐 이걸 갖다가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큰 기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하면은 남북관계 앞으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예. 제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선박으로 올 수 없고 항공기로도 올 수 없고 그럼 육로만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북한 고위급을 많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오는 것 또 이것도 금융 제재냐 여행 제재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한이 너무 많이 놓여 있어서 예. 그 부분은 빨리 이렇게 클리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비핵화 의지도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비핵화에 관해서는 뭐 어제도 우리가 다 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전혀 거기선 뭐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화는 하고 뭐 정상회담도 가능하면 하겠다고 했지만 비핵화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남북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전 정부에 보면은요 남북 대화했다고 이게 무슨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막 좀 흥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양 대통령의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 대통령도 막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남북 관계에서 큰 이벤트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결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강화해오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 이야기를 당연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이 뭐 선의를 가지고 아주 우리 정말 민족 대축제로서 평창 올림픽을 같이 성공시키자는 선의가 아니고요. 뭐 그런 일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재가 너무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경제 제재 때문에 대중 수출이 거의 막힐 지경입니다. 네. 외화벌이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좋은 통로를 마련한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핵미사일 강화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보다 더 앞장서서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평창에 오면서 우리 봐왔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이 지금 미국이 뭐 북한을 침공한다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이제 제재의 위협도 맛봤으니까 이제 정말 협력해서 가자. 정말 우리가 처음에 1991년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신년사 화두에도 있었습니다만 남북 간의 비핵화, 불가침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야죠. 그 북한이 안 지킨 거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 그 말을 끄집어낸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회담? 신년사에 보면은 예. 비핵화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화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북한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요. 계속 이야기해야 될 테고 북한은 당연히 안 받아들일 거라고 처음에 예상됐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앞으로 하지 말라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지 않는 그런 접근이 중요하겠죠. 예. 소장님 아까 그 외신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은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조금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부딪힘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지금 두 개의 국가의 다른 약간 보기에는 좀 차이가 나는 입장. 예. 이 두 개가 과연 이율 배반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뭐 100%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 부분이 공통점은 있지만 예. 한 2%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해관계,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것은 우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는 역시 우리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건 너무나 명약관화한 문제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의 안보 어떤 평화를 위협하는 단계가 아니란다면은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줄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많이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레드라인 정말로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와 같은 우리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2%에서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존중해 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그 두 번째로 위안부 한일 그 합의 관련된 문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10억엔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다면. 예. 그러니까 그 10억엔 자체 지금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0억엔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당시 합의에서 일본의 총리의 사과, 일본 정부로부터의 10억엔 출연인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그쪽에서는 국가 책임까지 인정을 받아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전쟁에서 지지 않고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책임, 법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형식을 국가 책임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국가 지도자인 총리의 사과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부터 출연금. 따라서 저는 이 출연금을 일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본이 책임을 졌다는 또 다른 형태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거를 위안부 할머니께 그 돈에서 일일이 객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어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서 위안부 할머니를 잘 모시고 일본의 책임의 상징으로서 간직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사과, 총리의 사과였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모두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일 간에 협조해서 아베 총리의 직접 사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UAE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뭔가는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게 좀 논란이 계속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못할 정도의 상황, 이걸 덮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UAE 왕실에서 이게 밝히지 않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으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이제 이런 군사 협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원전 수주가 엄청나게 큰 저거였죠. 이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만 단독 입찰한 게 아니고 프랑스랑 붙었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아마 들리는 바로는
그 UAE의 핵우산도 제공하고 뭐 군사적 지원, 뭐 훈련 여러 가지를 지원해 그리고 뭐 라파엘 전투기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주면 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랍 국가들이 보면은 과거에 북한과 수교 관계를 하고 예. 북한으로부터 군사 원조라든가 또는 원조가 이제 군사적 무기를 많이 수입했던 나라입니다. 이 저 무슨 그 미사일도 수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UAE랑 북한과 단절을 하라. 그럼 대신에 한국이 우리가 그런 군사적 어떤 훈련 지원이라든가 예. 또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북한 도동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천궁이라든가 뭐 예. 이런 걸로 해주겠다. 이건 상당히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을 테고 왕실에서 아마 여러 나라와의 협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 카드가 또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다 밝힐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어제 그제 압둘 그 행정청장이 와서 예. 국회를 만난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만남으로써 우선 여야 정당 대표들과 이 문제를 비공개리에 잘 협의할 수가 있었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정부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저 소장님 지금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에 관해서도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짧게 어떻게 뭐 개헌이라든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이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예.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에서 예. 하나의 핵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뭐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이 예. 부분은 아까 실증적인 자료도 됐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경제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개헌 부분은 분명히 일정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까지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져서 해야만이 지방선거와 함께 같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하에 정부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